내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던 상처가 더는 나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기든 이걸 내가 쌩까든 해보자고요. 그간 격조하였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꼭 하나는 올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건 영상에 달렸던 어떤 댓글 하나 때문이었어요. 우울증 환자랑 같이 사는 가족들의 고충이라는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지금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짧게나마 얘기를 나눴는데 자세한 상황은 여쭙지도 않았고 그냥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일단 그 가족분이 어떤 마음의 아픔을 얻게 돼서 그 정신과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이유로 관련된 어떤 정신과 진료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그분이 그 가족분께 제 영상을 좀 보여주실지도 모르니까 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비단 그 한 분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다른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떤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시금 그 일에 도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의 경험에서 어떤 좌절이나 상처를 크게 경험하고 나면 그 뒤에는 두려움이 생겨서 같은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왜냐면 같은 일이 반복되면 내가 또 그런 큰 상처를 입을 테니까. 그럼 나는 그 상황을 최대한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서 나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뭐 우울증같이 이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도 사실은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아무것도 안 죄고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연애는 첫사랑과의 연애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많이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과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특히 그 헤어짐이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일 때 그 상처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우리는 연애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성을 만나더라도 그 이전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계속 머리로 재면서 연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의 헤어짐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이 본인의 경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할 때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마음의 벽을 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슷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두고 마음이 너무 약해 빠졌다느니 유난이라느니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가족분과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문제,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제 나름의 답이기 때문에 저 한 사람에게만 정답인 거죠.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아주 더러운 경험 때문에 상처를 막 받아가지고 좌절해서 막 바닥에 주저앉을 수는 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내내 불시에 그 지옥과 다시 맞닥뜨리게 되고 그럼 그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다시 두려움에 넘어지거나 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큰 안 좋은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의 경험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겪은 그냥 하나의 정말 더럽게 재수없는 경험 정도로 그냥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을 아주 그지같이 했다는 얘기는 제가 종종 했을 거예요. 일단 처음 입학하면서부터 그냥 완전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 개인적인 문제였죠. 집을 떠나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낯설고 어려웠으니까. 근데 이후부터는 이제 연구실 생활 때문에 그 고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과장을 하나도 안 보태고 입학하고서 6개월 동안은 기숙사에 밤에 이제 퇴근해서 기숙사에서 자는 내내 울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 이유도 되게 각양각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갖가지 이유로 울었는데 그 중에 좀 크리티컬했던 거 하나가 위에 선배님과의 갈등이었어요. 저희 연구실은 이렇게 사수 부사수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상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야단 맞고 혼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그 사수 선배님이랑 저랑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갓 대학원에 들어간 학생이고 연구실 경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실상 없는 거였고, 저는 선배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몰랐고 또 익히는 속도가 처음에 꽤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성적이 좋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머리가 느리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밖에도 하여튼 간에 저는 매사에 처음에는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둘 다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선배님의 어떤 기대치는 이만큼이었고 저는 여기에 있었으니까 그냥 상황이 계속 꼬여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침마다 너무너무 랩에 출근하기가 싫었고 진짜 매일 막 긴장을 해서 덜덜 떨면서 이제 랩에 출근을 하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매일 이제 큰 소리 나고 그랬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내쳐졌어요. 나는 쟤 못 가르치겠다.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어떤 구제불능으로 교수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 사실상 실험실 안에서 저라는 사람이 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이 연구실에서. 그러고 막 맨날 엉엉 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애를 이제 버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사수님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 언니는 더 꼼꼼하고 깐깐하고 되게 빡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사람이 원래 잘하던 사람도 이렇게 주눅이 들면은 더 막 머리가 안 돌아가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 완전 주눅이 든 상태였고, 그래서 또다시 이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새로 이제 생긴 사수 언니도 저 때문에 속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진짜 완전히 끝났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실험실에서도 이제 저 막 챙겨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밥 먹고 뭐 이렇게 해주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나는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니까 네가 솔직하게 지금 네 상황이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누나가 분명히 그거를 이해하고 너를 도와줄 거다. 그때 그 선배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사수님이랑 터놓고 한번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혼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얘기가 더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면서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한번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언니한테 내가 또 막 저는 이렇고요 이렇고요 얘기를 했다가 또 혼나고 또 버림받을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망설이다가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 맘 먹고 언니한테 갔어요.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언니가 그때 그래 얘기해봐 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냥 막 얘기하다가 엉엉 울었어요. 막 저는 막 잘하려고 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렵고요. 저는 이것도 못하겠고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되고요. 막 무서워 엉엉 울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참 혼자서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하고 언니 그냥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언니가 저한테 그래 알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진짜 다 바뀌었어요. 일단 언니는 제 얘기를 다 들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거를 이제 언니가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또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사수 언니랑 저랑 정말 정반대의 어떤 사람이었거든요.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근데 제가 솔직하게 저는 뭐 이렇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언니는 그거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런 친구니까 그럼 얘한테 이렇게 맞게끔 일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저를 계속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제 이제 지붕이 되기도 하고 제 방패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정말 고맙고, 제가 사실은 사람과의 인연을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 연락을 잘 챙기거나 하지 못해서. 그래도 이 사수 언니한테만큼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하려고 해요. 최소한 언니 생일이라도. 그러면서 사수 언니랑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 실험실 생활도 이제 차츰차츰 적응해서 좋아지기 시작하고, 아이고 세상에, 제가 이제 4년차 때는 랩장이 된 거예요. 진짜 격세지감이죠. 사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아찔한 게, 만약에 내가 그때 이 선비 이야기를 듣고 사수 언니한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종종 해요. 사실 그때 저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대학원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되게 멍청한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러면 계속해서 혼나고 주눅들고 실수하고 혼나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의 병만 키워가다가 정말 크게 잘못됐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제가 그래도 그 지랄 맞은 대학원 생활을 끝까지 이걸 해낼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나를 힘들게 한 것도 사람이지만 그 소수의 몇 명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 실험실의 선후배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내 친구들, 이 모든 주변 사람들 덕분에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대학원 생활을 얘기할 때 마냥 나쁜 일뿐만 아니라 되게 즐겁고 재밌었던 추억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진짜 크게 용기를 내서 이전에 상처받았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반복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게 되게 좋게 마무리가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한 덕분에, 저는 그 이후로는 살면서 계속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본의 아니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바로 사과를 하거나 내 잘못을 바로 인정을 하거나 하는 용기를 잘 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그냥 서로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안타깝게도 크게 마음을 다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던 병원이란 곳이, 그리고 내가 만난 의사라는 사람이 그런 장소가 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고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에 환자에게 상처를 주고 상자를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나 병원보다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고 측은지심을 느끼고 돕고 싶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선택한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상처를 안고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영원히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안고 살아야 돼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면 저처럼 되고, 제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성장하는 동안, 예민한 사춘기 동안, 그리고 어른이 된 뒤에도 내가 사는 내내 그 상처가 자꾸 나를 넘어뜨려요. 계속 아프게 찌르고.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도, 그리고 나 자신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도 정말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제가 결국은 용기를 내서 저 자신을 바꾸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오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되게 안 좋은 선생님들 저도 많이 만났잖아요. 제가 그 6명의 선생님들을 거쳐서 결국은 지금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지금 다시 용기를 내서 좌절하지 말고 세상 어딘가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사람을 꼭 찾아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내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던 상처가 더는 나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기든 이걸 내가 쌩까든 해보자고요. 첫사랑에 실패하고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
느껴지고 막 울고불고 그 난리를 치다가도 결국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연애 잘 만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사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겪는 좌절이 다 그냥 그런 것들 같아요. 내가 많이 용기를 내는 만큼,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애쓰는 만큼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상황을 얻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데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밤 자다가 막 대여섯 번씩 깨거든요.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내 현실이 어떻든 오늘 밤 여러분들의 잠은 꿈도 없는 깊은 잠이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 안녕.